60대 여성 박 씨는 얼마 전 20년간 함께 산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남편은 전처와 사별하고 외국에 사는 자녀들과 떨어져 혼자 살다가 박 씨를 만나 재혼을 했는데요. 늦은 나이 새 가정을 이룬 두 사람은 힘든 일이 있어도 늘 서로를 먼저 생각하는 금슬 좋은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4년 전 남편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됐고 그때부터 박 씨는 남편 곁에서 병수발을 들었는데요. 얼마 전 남편은 긴 투병 끝에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편 전처 자식들이 박 씨를 찾아와 아버지의 유산인 집을 팔아 나누자고 하는데요. 그동안 모아놓은 돈은 남편 병원비로 다 쓰고 가진 건 달랑 집 한 채뿐. 박 씨는 그 집을 팔게 되면 당장 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외국에 사는 전처 자식들 대신 병든 남편을 4년간 정성껏 간병한 박 씨는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 남편 전처 자식들과 상속 분쟁을 벌이고 있는 6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사연을 자세히 소개해보죠. 네, 상당히 좀 좋은 부부세요. 그런데 이제 사연이 있습니다. 우선 살해자는 여성분입니다. 지금은 60대 여성이지만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맨몸으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상처가 컸겠죠. 20년간을 그냥 독신으로 지낸 여성분이 계셨는데 뒤늦게 한 남성분을 만난 거예요. 중년 나이에. 이 남성분은 부인과는 사별했고 세 자녀가 있는데 세 자녀는 외국으로 보내서 공부를 하고 있느라 독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와 이 여성분이 만나서 뒤늦게 부부예언을 맺고 20년간을 너무너무 애틋한 부부로 정말 상대를 먼저 배려하면서 살아오셨다고 해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예. 그 다음에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잘 살아왔고 금슬도 참 좋았는데 예. 4년 전에 이 남편이 뇌졸중으로 이제 쓰러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요. 맞습니다.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4년 전 아침에 이제 일하러 나가다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다가 그냥 문고리 잡은 상태에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9에 신고해가지고 겨우 이제 살렸는데 진단은 뇌졸중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 같은 경우는 목숨은 겨우 건졌는데 일단은 신체 중에서 왼쪽을 못 쓰는 마비 증상이 왔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마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이 아내 되시는 분은 뭐 이 살아있는 것만이라도 감사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편을 위해서 수족이 돼가지고 돌봤던 것입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은 남편에는 이제 자녀가 3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외국에서 나가서 살았는데 그 전에도 그렇고 남편이 쓰러진 이후에도 이게 서로 연락이 잘 되지는 않았나 보죠? 네, 살해자하고 지금 남편 사이에서는 아이가 없다라고 합니다. 네. 그 전처의 그 소생이 이제 3명이 있는데요. 성인이 된 후에는 다 뉴질랜드로 떠났고 지금도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연락 없이 지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남편 같은 경우는 자식들을 굉장히 그리워했지만 계속 연락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굳이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실제로 그 지인한테 사기를 당해서 큰 위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도 다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좀 자식한테 손을 벌려도 될 텐데 전혀 연락하지 않았고 그래서 좀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연락하지 않고 그냥 띄엄띄엄 지냈다고 합니다. 자녀 3명을 키웠는데 해외에 이제 뉴질랜드 가 살고 연락되지도 않고 특히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몸이 불편한 가운데도 찾아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남편이 지금 집 한 채를 놓고 이제 있는 가운데 이 지금 얘기한 남편의 세 자녀와 상속 분쟁을 좀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참 안 좋은 상황에서 자녀들이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4년 전에 이 돌아가신 남편이 투병을 하는 시점부터 그때 이미 경제적으로 사기를 당해서 정말 이 가산을 다 탕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4년간 투병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병원, 약값, 생활비 모아놓은 돈을 다 정말 바닥나게 써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럼 이 홀로 남은 이 여성분에게 재산이라고 남편이 남긴 것은 그야말로 집 한 채입니다. 집 한 채인데 이때 그 세 자녀가 나타나서 법대로 상속을 진행합시다. 나눕시다. 그럼 지금 이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여러 토막이 나게 생긴 상황입니다.
그 40대 때 남편을 만나서 20년 동안 남편 잘 뒷바라지하고 어떻게 보면 또 간호까지 다 해서 살아왔는데 그러면 이제 가정주부였는데 경제적인 생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재산을 나누자고 하면 집을 나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60대 되셨으니까 40세부터 20년간 전업주부로 그러니까요. 있었으니까 뭐 경제 활동 안 했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남편과 살던 이 집에서 나가게 되면 이분은 딱히 갈 데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일단은 그 전 남편의 자식들한테 사정 얘기를 좀 했다 그래요. 내가 지금 나가면 어디 기거할 곳도 없다. 그리고 내가 저 4년간 너희 아버지 그 병수바라고 이렇게 지켜왔는데 이런 거 좀 배려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 그 자식들은 긴 말 할 필요 없다. 그냥 법대로 하겠으니까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은 그런 거죠. 20년 가까이 아버지 찾아보지도 않고 나몰라 하고 또 병 들었을 때도 한번 찾아오지도 않던 아이들이 지금에 와서는 이제 원칙대로 법대로 그 법대로가 뭡니까? 남긴 그 집 법대로 나누자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섭섭할 수밖에 없죠. 가끔 법대로 하자 보면 이게 말의 의미가 어떤 경우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법을 합시다 이렇게 들리지만 이 같은 내용을 보면은 막무가내 식으로 그냥 막무가내. 나눕시다 뭐 예, 이런 그 얘기죠. 느낌을 받게 되는 건데 자 오늘 사연 보내주신 아내의 궁금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4년간의 남편 병 간호는 기여분으로 인정 못 받나요? 제게 상속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4년간 병 간호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이게 참 이 유사한 사례가 있어요. 근데 예.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부부는 어차피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병 들었으면 간호를 해야 될 부양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기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여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고 또 더 얘기를 하자면 어차피 이 상속도 이 아내 같은 경우에는 자녀보다는 50%를 더 받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기여분을 더 추가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뭐 유사한 사례에서의 판례인데 저는 사실 이 판례 반대예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게 20년 동안 떨어져 있는 부부였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부부 계속 부부가 있고 자녀가 또 그 부부 사이에 자녀하고 재혼 부부였을 경우에는 예, 예. 이게 사연이 좀 달라지고 사실상 거기서부터 부부의 공동생활하고 자녀의 공동생활이 단절이 된 상황이었고 그렇죠. 만약에요 우리가 그냥 가정을 해봐서 저 부부가 저렇게 쓰러진 상황에서 이혼을 해서 재산 분할을 했으면 최소한 남편 재산 절반은 가져갑니다. 그렇죠. 20년을 이렇게 살았기 예, 때문에. 그러네요. 근데 아. 상속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자녀들이 2배를 가져가고 아내는 1.5 자녀들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가져가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이게 과연 공평할까? 요즘처럼 황혼 이혼도 늘어나고 황혼 재혼도 늘어나도 황혼 재혼에서도 10년, 20년 사는데 그럼 황혼 재혼에서 10년, 20년 산 부부는 기여분도 뭐 인정 못 받고 저렇게 재혼에 그 전에 자녀들이 다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아예 기여분 인정 안 한 게 조금 대법원 판결에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충분히 이제 뭐 얘기할 수 있죠. 사실 병간호하고 이런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 와서 더더욱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현행 법이 어쩔 수 없어요. 좀 전에 조금 나왔었는데 대법원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무시를 못할 것 같아요. 만약 기여분을 인정해주면 상속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1.5 그리고 그냥 직계 비속들 자식들은 1인데 만약 기여분을 인정하면 기여분은 사실은 떼서 인정을 하거든요. 30% 달라, 50%를 더 달라. 그러면 상속분 자체가 변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법원이 법을 무시하고 법정 상속분을 임의로 변경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게 민법, 입법 취지가 맞냐라는 게 기본적 태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우리 민법적으로 봤을 때는 배우자끼리는 1차적 부양으로 보고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거는 또 2차적 부양으로 봐요. 또 부모가 자식을 부양하는 건 1차적. 당연히 해야 되는 걸 보고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거는 자기가 하고 남은 게 있을 때 하라고 보는 민법 태도 이게 이제 문제긴 한데 지금 양지열 변호사가 언급하고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민법 개정안들이 있어요. 이혼했을 때는 떼갈 수 있는데 상속받으면 그러네요. 못 떼가는 이 부분 때문에 배우자 선치 제도 이게 조금 되면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 지금 그러면 현행법이랑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갑자기 생각이 극단적인 듭니다. 생각도 드는 게 뭐냐면 남편 아팠을 때 이혼하자고 먼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는 사실은 그게 오히려 그렇게 그게 더 그게 낫죠. 재산으로 얘기한다면 오히려 그
그게 나쁜 행동인데 오히려 돈 때문에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은 상담을 해오시는 분한테 그렇게 권고를 해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게 그나마 법적으로도 부부가 됐었기 때문에 1.5배라도 1.5라도 받죠. 사실혼이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한 그러면 푼도 한 못 푼도 받습니다. 못 받- 그렇죠. 한 푼도 못 받아요. 상속인 경우는 못 받는 거예요, 네, 당연히.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아. 사실혼일 때 재산 분할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슴 아프지만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아픈 도중에 병간호를 하지 않고 이혼을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예. 이제 사망이 지금 직전에 있는데 사망을 하게 되면 한 푼도 못 받거나 지금 말한 것처럼 아유. 이 1.5 정도밖에 못 받고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이 받아야 될 그 금액이 적어집니다. 지금 만약 이혼하면 절반 뚝 떼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실제로 그렇게 되고 그 문제점 또 그 비판 때문에 민법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통과 지금 안 되고 아니, 있어요. 근데 이게 서글- 통과가 서글- 된다면 굳이 문제는 안 되겠죠. 속을 푸겠네요. 몸이 아파 누워 있는데 자식도 연락이 안 돼. 아니 이게 아내가 이혼하자고 이혼하자고. 얼마나 아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혹시라도 좀 고령이신 분이 그런 어떤 사실혼이나 이런 걸 유지하신다면 일방이 그런 일이 있었을 경우에는 우린 그런 조치를 취하자라고 서로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그러네요. 서로를 위해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제 어떤 만약에 네. 기여를 주장하려면 어떤 부분들이 인정받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우리 기여분 제도는 그냥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 부양은 뭐 1차적 부양, 2차적 부양 얘기를 했지만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부양은 특별한 부양이 돼야 됩니다. 단순히 뭐 병원 몇 번 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판례상 봤을 때는 장기 이식 같은 거 해줬을 때 예. 좀 특별한 부양으로 받고요. 또 본인 혼자서 생계를 다 유지하고 뭐 배우자 한 명은 거의 일을 안 하고 몸이 아프고 또 치매 같은 거 있는데 혼자서 간병을 했을 때 아주 그런 경우가 그 시간이 상당히 길 때 그렇다고 기여분을 많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기여분을 인정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그럼 사연 보내주신 분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이 집안채에 있는 1.5 그 부분만 인정받는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자녀가 셋이잖아요. 네, 네. 자녀가 111에서 3. 예. 그다음에 아내분이 1.5에서 1.5 대 3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2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자녀가 자녀들이- 만약에 많으면 넷이면 더 1.5 대 4. 많아지죠.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9분의 2씩 세 사람이 가져가고요. 이 배우자는 9분의 3 정도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실제 그러면 뭐 재산 집안채 팔아가지고 그 얼마 얼마 안 안, 되죠. 되는 거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생활하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를 충분히 하고 남편과 20년 동안 살아왔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병간호 4년 동안 했다라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식들은 법대로 하자고 법대로 얘기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답답하네요. 일단은 해결책은 좀 없는데 그 1.5 부분에 대한 재산에 대한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